유먹이 네. 저희가 그 요번 주에 이제 개편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쓴소리조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입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코너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이렇게 단호하게 내라고 하시면 왜요? 글쎄 제가 쓴소리만 한 것도 아닌데 뭐 너무 사람을 한쪽 코너로 모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그 언론의 이미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가 많이 돼가지고 언론이 왜곡 보도입니까, 의원님? 예, 뭐 왜곡이라기보다는 그러면 한쪽 하나만 좀 과장한 캐리컬처 같기도 하고. 스윗한 조 이렇게 한번. 제가 그래도 저 정암 조광조 할아버지의 후예인데. 오. 예, 쓴소리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니 그러면 오히려 후회면 쓴소리가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바른 소리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바른 소리조. 예, 뭐 알아가지고 해주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이제 3번씩 모시게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 진당 같지 않다 이런 말씀 혹시 하셨습니까? 예.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탄핵으로 물러난 세력한테 5년 만에 지금 정권을 내줬죠. 네. 그것도 정말 비호감, 최약체 상대 후보한테. 그 내내 압도적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권 심판을 넘어서지 못한 그 원인 분석 또 거기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먼저 있을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선 패배 후 한 20일 동안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나?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그다음 윤호중한대. 그리고 검은개혁.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윤호중은 안 된다고 하면서 1600만 표 몰아준 지지자들 위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 임기 내에 검은개혁 완수하자. 이게 대선 패배한 정당의 모습이냐. 일단 그러면 젖잘싸라고 하는 일각의 어떤 주장에는 동의를 못 하시는 거고. 아유, 참패한 거죠. 참패다.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전면적인 그 평가, 진단,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부터 어제 저희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만간 평가기구 꾸릴 거라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진작에 꾸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20일 이상 지났는데 FGI도 벌써 돌렸어야 되고. 예. 근데 뭐 20일 동안 관통하는 그 얘기가 그거하고는 벌써 거리가 먼 쪽으로 한참 가고 있고 또 강성 당원들이 계속 그 문자 폭탄이라든가 뭐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대선 이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지금 계속 이 정부 임기 내에 개혁입법 안수해라. 지금 계속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호장 비대위원장 된다 안 된다 이런 목소리 참 많이 나왔는데 네. 평가기구 이전에 의원총회에서라도 네. 대선 결과에 대한 어떤 난상 토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죠. 뭐 제대로 된 토론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냥 잊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 네. 각자 335 뭐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뭐 조만간 그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들 하신 거 아닌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의 335라는 표현은 혹시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맞는지 한번 좀 대답을 주세요.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내 지역구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내 총선의 어떤 기반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온통 신경은 여기에 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 지방선거에 뭐 다들 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방선거가 우선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들어서고 3주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또 잘 아시다시피 대선 투표율보다는 훨씬 낮고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 당한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위기감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위기감. 예.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우리 당이 선전했다 내지 뭐 승리했다 뭐 그러니까 좀 약간 도식적인 지표를 어떻게 지금 삼고 계십니까? 뭐 제 주관적인 겁니다. 네. 디폴트로 호남 세 곳, 제주, 세종은 갖고 가고, 그다음 경기와 인천을 그러면 일곱 하면은 뭐 선전했다. 선전했다. 서울은 어렵다고 보세요? 서울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강조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인물난이라고 보도를 많이 내놓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뭐 물밑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주장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글쎄 저는 뭐 별로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송영길 차출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으로. 글쎄 그 어쨌거나 뭐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네.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예. 또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네.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연스럽지 않다. 근데 제가 한번 대놓고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차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차출이든 본인이 하니까 출마를 했다고 치죠. 송영길 대표 나가면 이깁니까? 너무 뭐 확 들어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뭐 기자들이 지금 고민을 해보겠다 어제 이렇게 그 대답을 했던 거 마음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뭐 정치란 것이 항상 이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지는 거거든요. 예. 예. 뭐 잘 질 자신이 있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먼저 그 합당 후 이제 그 경기지사에 도전할 거다라는 보도가 뭐 이제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경기지사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김동연 저 대표가 서울로 나가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서울에 나오는 게 왜 어떤 점에서? 우선 뭐 서울에 아까 뭐 자원이 많다고 뭐 그렇게 윤호중 위원장이. 예.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다 그랬고요. 근데 오히려 경기보다는 서울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열세라고 볼 때 그렇죠. 예. 김동연 대표의 그 경쟁력이랄까 뭐 또 서울과 합이 더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요. 서울과 합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적 합을 말씀하시는 뭐 합, 그다음 캐릭터, 예, 정책적으로 캐릭터, 뭐 이런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정치란 것은 예. 항상 자기의 일정 부분 희생, 또 도전,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해서 또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동연 대표는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지사로 출마하는 걸로 거의 결심 굳혔다는 보도 있던데 맞습니까? 뭐 제가 통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주위 분들 거의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룰 조정 얘기도 나오던데 그 얘기가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까? 룰이란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0대 50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일부 손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뭐 이제 외부 영입 케이스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50대 50도 룰이고 또 국민 경선도 룰이고 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 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으로 무리 일으킨 분들은 나가면 안 된다. 지방선거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청년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신선한 시각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런 거를 기대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란 것이 네. 뭐 그렇게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뭐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여기에 책임 있다. 저건 저 사람이 책임 있다. 그러면 소재를 그렇게 쉽게 가를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실제 적용을 하려면. 예.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간은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실제
청와대 정부적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도외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다만 그 정해진 지침 방침을 예. 관철하려고 뭐 엄청나게 제라펴서 노력을 했다. 굉장히 뭐 그렇다면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지만 네. 단지 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을 일인가 그건 다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을 관장을 했다라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동산 정책이냐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예, 부동산 정책이 정말 이루다 뭐 손가락이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네. 또 그거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또 상호 유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또 금융이라든가 조세라든가 예. 뭐 이런 것과 또 같이 유기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말처럼 그 칼로 두부 썰듯이 그렇게 쉽게 딱 드러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좀 사실관계 좀 확인 좀 해줘. 혹시 그 의원님이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서울은 송영길, 경기는 김동연인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의원님도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혹시 이런 전화 받으셨습니까? 그 뭐 명백한 오보고요. 아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예. 어제 오전 한 11시쯤 뭐 갑자기 그때 우리가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막 기자들 전화가 막 10여 통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왜 이래? 이거 확인하려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던데. 아유,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오보고요. 네. 저는 또 뭐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니고 네. 뭐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의원님만 쏙 빼고 다른 비대위원한테 전화했냐고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는. 평소에도 네. 뭐 자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화를 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다른 비대위원들도 전화 받은 바 없다고 그래요? 네, 없죠. 예. 그럼 완전히 사실무근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 당 공보국에서 이거는 전혀 사실 아니다. 네. 네,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밀어놨던 그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당원에서 나오는 그 뭐 세 가지 이야기만 말씀하셨잖아요. 젖잘싸, 그다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검언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검언 개혁을 지금 꺼내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십니까? 뭐 검찰 개혁에 집중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예.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고 이게 그러면 유효하냐? 뭐 이 두 가지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법 체계에 맞느냐? 근데 법 체계에 맞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빼고. 효과적이냐? 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당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예. 네. 이게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어가지고 중수청에 주겠다. 근데 이게 중수청이 뭐냐? 검찰만 피하면 된다는 건데 이 법을 봤어요. 근데 중수청장 임명 과정이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똑같은데 네. 그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 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에 여당 둘 여당 아닌 당 둘. 근데 여당 아닌 당 정당에서 추천 안 하면 열흘 내에 법학 교수회 회장 예. 그다음 법학 전문대학원 예. 이사장 이걸로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야당의 비토권이 봉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임명할까는 여당 혹은 대통령한테 되어 있어요.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중수청이란 것이 또 하나의 기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야당 될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비토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하나의 사나운 사냥개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예. 그리고 그 지금 중앙지검하고 부산지검 외에는 인지부서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는 고법 관할에 지방수사청을 다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수사총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현직 특수검사, 나갔던 특수 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뭐 지수대, 광수대 출신 경찰관, 또 뭐 각종 조사 업무 근무했던 저 공무원들 다 모여가지고 뭐 이건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는 꼴이에요. 비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저 공수처 예산 한번 보세요. 비슷한 규모의 순천지청보다 예산이 9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스페셜한 센 인지수사 부서를 전국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보다 더 쓸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건 명확하죠. 100%? 예, 명확한데 그 선발권이 전적으로 대통령 여당한테 있다. 대통령 여당은 그럼 우리냐? 저쪽이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럼 검찰만 피하면 된다? 예. 검찰 피하면 중수청인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쓸래?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냥 통과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정치개혁법 어떻게 할 것이며 코로나 추경 어떻게 할 것이며 대선 공통공약 어떻게 할 것이며 민생법안 어떻게 할 것이며 국회가 있고 공전될 텐데. 그러면 이제 지선은 어떻게 치를 것이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몸에도 안 좋고 맛도 없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짧게. 네. 근데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추진한다고 파악하세요? 검찰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생각이? 네네. 검찰이 절대 악입니다. 그러면 중수청은 절대 선이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네. 이건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를 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